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유명 휴양지 등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자치단체의 방역 활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등산 생태공원 등 무등산과 광주 인근 나들이 명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황금 연휴를 즐겼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는 나들이객들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최대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수와 목포에서는 역과 터미널 등에 열화상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 연휴에 나들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코로나19가 안정화되기까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죠. 80년 5월 당시 시민들을 치료했던 간호사들도 앞장서 힘을 보탰는데요. 퇴직한 뒤에도 이웃을 돕고 있는 따뜻한 분들을 송정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8년 동안 기독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이점덕 씨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전 잠시 머무르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자의 발열 체크와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1시간이 걸리는 거리지만 매일같이 나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뭔가 꿈이 자원봉사를 좀 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마침 기회가 돼서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렵고. 전남대병원에서 39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한 정명숙 씨도 퇴직하자마자 코로나19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감염병이 무섭기도 했지만 간호사라는 사명감이 정 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퇴직한 뒤에도 자원봉사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총칼에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하고 보살폈던 경험이 광주 공동체가 또 위기에 놓이게 되자 다시 의료봉사 현장으로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5.18 때는 이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봤었죠.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나눔과 연대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들은 40년 전에도 그리고 현직을 떠난 뒤에도 봉사 현장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간호사로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임상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위기 상황은 당연히 간호사로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악의 수출 감소까지 불러온 코로나19지만 온라인 쪽에서는 반사 이익을 누리는 곳도 있는데요. 남도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 장터도 연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 장터. 지난해 1, 4분기 1억 원이었던 판매액이 올해는 같은 기간 50억 원으로 50배 증가했습니다. 2004년 개설된 뒤 들쭉날쭉하던 매출이 올 들어 급증하면서 올해 단 석 달 만에 지난해 전체 매출의 턱 밑까지 올라온 겁니다. 가입 회원도 지난해 말 2만 8천여 명에서 4만 3천여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이나 마트를 직접 찾아 물건을 사기보다는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는 감염병 시대의 구매 문화가 남도 장터에는 기회가 된 겁니다. 무엇보다 전남의 농수축산물을 믿고 구매하는 고정 소비층 확보가 성과입니다. 남도 장터에서 2번 이상 재구매한 건수가 지난해 말 대비 15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길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남도 장터를 통한 우리 전남 농산물 판로 확보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농가에게 보탬이 되도록 잘 팔리는 쇼핑몰로 자리를 잡으면서 남도 장터와 함께하려는 농수축산물 업체도 지난해 300여 곳에서 600여 곳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에서 자체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실적이 미미한 곳들을 남도 장터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립 5.18 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립 5.18 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민주묘지를 찾은 방문객은 3,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3천 명에 비해 88% 줄었습니다.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도 상황은 비슷해 대학생 등 타 지역에서 오던 방문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18 40주년 기념행사도 대폭 축소되면서 5월 영령들이 남긴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주택가격 조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02%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이던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5개월 만에 떨어진 것으로 대출 규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지난달 0.08% 떨어져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택배나 대리운전기사,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노동자 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저녁, 대리운전 기사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스마트 벤차, 출발 6시 원할머니 보쌈 족발 여수. 네, 사장님 대리기사입니다. 낯선 차에 몸을 싣지만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콜을 배정해주는 대리운전 업체가 다른 시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0, 90%는 목적지가 모르는 상태로 가죠. 저희는 해지를 한다거나 뭐 정지를 시킨다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페널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내와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가면 픽업 차량을 기다리는 데만 보통 1시간. 왕복 3, 4시간은 훌쩍 흘러가기 때문에 그날 벌이는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픽업차가 언제 올까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지.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요. 업체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콜을 많이 잡기 위해 여러 곳의 업체에 등록하는데 경쟁업체와는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안 그런다고 들었어요. 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리업체는 그걸 좀 다른 타 업체를 깔면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널뛰는 보험료도 문제입니다. 같은 대리운전 기사라도 납부하는 보험료는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운전기사들은 기준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업체가 그냥 알아서 자기 하는 거 정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지금 3,000원 내는 분도 있고 2,500원 내는 분도 있고 4,000원 내신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님을 더 많이 받기 위해 2개 이상의 법인에 등록하면 보험 중개업체가 다른 탓에 보험료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 공정위는 근로기준법상 개인 사업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업체가 목적지 미공개와 타업체 등록 제한 등을 규정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처벌은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절에도 웃지 못하는 또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 바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입니다. 일감을 무기로 한 발주처와 중간고용업체의 각종 갑질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수산단의 일부 작업 현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장비 연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비 운전기사에게는 아예 일감을 주지 않는 식입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은 2년마다 국토교통부의 안전검사를 받는데도 사업장이 법적 근거도 없는 자체 규정을 두는 건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다른 현장에서는 뭐 20년 굉장히 오래돼도 상관이 없이 이렇게 현재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2억 정도면은 가능했던 그런 차 이렇게 부대 비용이 5천만 원이 갑자기 확 뛰어버린 이런 현실에 놓여 있고 받침대 규격도 공사 현장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 탓에 추가되는 장비 구매 비용만 수백만 원. 그러나 경쟁 입찰로 일감을 받는 탓에 임대료는 오르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하시는 분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라
또는 근로조건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약 200만 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열악한 처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3살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길을 건너던 41살 B씨를 치었습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고 경찰은 보행자를 잘 보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21대 국회 당선인들의 희망 상임위원회가 당선 지역의 특색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 이병훈, 윤영덕 당선인 등 광주 지역 당선인 8명 가운데 3명이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서삼석 이계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당선인이 농해수위를 희망해 농도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에는 86명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